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 내용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차기 노조 지부장이 당선됐죠. 보통 리더가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현대차 차기 노조 지부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안현우 씨입니다. 지난 8일에 당선됐는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 이력을 한번 볼까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현대 공고를 졸업했고요. 91년에 현대 전공에 입사해서 공동소위원회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93년에는 희망퇴직 반대 투쟁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쟁 행보가 시작됩니다. 94년에는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해고를 당하고 95년에는 양봉수 열사 투쟁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97년에는 다시 복직을 하고 현대전공 7대 위원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바로 다음 해에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수백 가지 이뤄집니다. 99년에는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철도차량 3사가 통합을 위한 협작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단체협상 사수투쟁으로 구속과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년에는 현대차로 복직을 해서 15대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2003년하고 2005년에는 현대차 노조 16대, 18대 대의원, 2005년에는 오공장 탈의실 점거를 235일 동안 하고 비정규직 불파투쟁을 진행합니다. 2006년에는 현대차 노조 12대 집행부 수석 부위원장, 초대 규율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직 특별교섭 초대 대표, 성과금 미지급 관련 투쟁으로 인한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현대차 지부 5대 대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의장 5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딱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굉장한 강성파라는 거죠. 사실 노조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제일 단적인 예가 파업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지난 2년간의 집행부는 실리파라고 불렸습니다. 2년 동안 무분교 임금 단체 협상을 이끌었던 것만으로도 현대차 노조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온건한 행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쟁의 중심이자 투쟁을 이끌었던 강성파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안현우 씨가 당선되면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 순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1호 특근입니다. 아마 1호 특근은 앞으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대기 기간 때문에 1호 특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비난을 하실까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호 특근은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행되려면 현대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다른 회사랑 다르게 노조원들의 동의까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 너 같으면 일요일에 일하고 싶겠냐? 이런 댓글이 있던데 그분들은 노조도 아니고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노조원들이 80%가 1회 특근에 동의했었다고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노조한테도 1회 특근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당장 정년퇴직을 앞둔 노조원들이 많은 상태고 코로나 사태랑 반도체 대란 때문에 원래 있던 토요 특근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년퇴직자들의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생산직의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결정되거든요. 1호 특근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니까 퇴직금도 올라가잖아요. 뭐 이것도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어쨌거나 노조원들이 80%가 1호 특근을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공장별 노조 대표단들이 이걸 거부해버리면서 1호 특근도 무산된 겁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은 일하고 싶은데 대표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 와중에 완전 강성파 위원장이 선출됐으니 1호 특근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1호 특근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와중에 수요는 계속 몰렸습니다. 이 수요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을 생산해야 빠르게 정상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정상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차들 있잖아요. 반도체 대란이 해결되어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많아봐야 2개월 정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정말 큰 피해일 것 같은데 회사를 발목 잡을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현대차의 미국 공장 생산 차질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할 거라고 밝혔죠.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도 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던 소나타랑 아반떼를 국내 공장으로 배정하면서 생산 노조를 위한 시간 벌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차가 처음 미국의 투자 사실을 밝힐 때부터 노조와의 충돌이 우려됐었죠. 아무래도 노조 입장에선 전기차가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부품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공정 단계도 줄어들면서 30% 넘는 인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숫자로 치면 대략 3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거라서 인력 감축 범위도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생산직 입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사무 연구직 비중은 늘어나는 게 이미 정해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새로운 일자리 35,000개를 약속할 때 사무 연구직 얘기만 했던 거고요. 그나마 실리파라고 했던 노조 위원장도 미국 투자 자체를 부당하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강경파로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건 생산직 입장에선 일자리 보장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강경파 노조가 저항을 안 하는 게 이상할 겁니다. 애초에 해외 공장 생산 관련된 건 무조건 노조랑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런 게 다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말한 전기차 미국 생산에 큰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결국 생계 문제, 돈 문제, 공장 물량 배정 문제를 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파업이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파업으로요. 이력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투쟁이 뼛속 깊게 자리한 후보가 당선됐고 노조 입장에선 파업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는 앞으로 일자리 보장이 안 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거스를 수 없잖아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도 해외 공장 운영의 노조 개입을 강화하고 노조 이사제를 도입해서 경영에 참여하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외의 상여금 모두를 통상 임금으로 적용하는 것, 식사 시간 1시간 유급화, 이건 밥 먹는 시간에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년 연장, 일반직과 여성 조합원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같은 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노조원들은 이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골 때릴 겁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른 걸 좋게 해결하겠냐고요. 이건 결국 노조원들도 대표자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일요특근을 찬성한 노조원들도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찬성을 했던 거고요. 노조원들은 지부장 후보 중에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연대 출신 인물을 차기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결국 노조원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사실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 소리치는 단어가 왜 단결하고 투쟁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현우 지부장도 이번 선거에서 노사협조주의 청산, 강력한 민주노조 이걸 구호로 내걸고 선거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노사가 서로 협조하면 안 되고 회사를 무찌를 만큼 강력한 노조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이 보기엔 너무 웃긴 겁니다. 아니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회사에 협조하면 안 되고 회사와 투쟁해서 이겨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가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당신들이 노조에 대해서 뭘 아냐? 왜 회사 편을 들고 노동자를 뭐라 하냐? 이런 말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차를 사는 소비자들도 다른 데 가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왜 노조를 욕하겠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활동과 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노조가 소수든 다수든 소비자 입장에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도 이런 문화와 관습을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잖아요. 평생 단결과 투쟁을 외치는데 그런 노동자들한테 누가 공감을 해주겠어요? 소통과 화합, 상생 이런 단어가 노동자 사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투쟁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죽어나간다는 소리고요. 그게 회사가 될지 노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노조가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 측면에서 보면 이미 노조를 향한 긍정적인 여론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그 일자리만 보장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사무연구직에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고요. 이걸 생산직 노조에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요. 이미 수많은 생산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기번호를 받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생산직 직원들 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할 거잖아요. 만약에 성과급이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던 구조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만 주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선 결국 인력 정리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일 잘하는 직원만 깔끔하게 남겨두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이걸 생산직 노조는 못할 것 같죠? 이미 노조가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왜 사무연구직만 성과급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냐?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한다. 이런 건데 현대차 대답이 굉장히 단호했죠. 너네도 원하면 얘기해. 도입해줄게.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생산직 노조한테도 이걸 적용하기 너무 좋은 상황인 겁니다. 생산량, 분량률, 근무 태도 이런 것만 체크해도 충분히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단결과 투쟁이 상생과 화합으로 바뀌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노조의 새로운 미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